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은 구취의 중요한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입냄새의 원인은 크게 보면 구강 내의 원인과 구강 외적인 원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적인 원인은 치과적인 질환, 충치나 사랑니 이런 거겠죠. 그리고 구강 안의 환경이 좀 악화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설태의 증가나 구강의 건조함, 구강의 불결함, 이런 구강 내적인 원인과 구강 외적인 원인은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목이나 편도, 인후부의 질환, 또 전신적인 컨디션 저하나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과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정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 말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알차고 유익한 방송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 사실 입냄새는 치과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대부분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 치석이 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치과적인 치료를 거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입냄새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그런 게 생기는데요. 이런 치료 과정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치과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이제 입냄새가 나는 경우라고 하면 실제로 건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몸에서 보내는 건강의 적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이런 이제 구강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오장육부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네네. 어떤 원인이 있고 여기에 따른 또 치료법이 또 따로 한의학적인 부분에서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입냄새 때문에 진료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치과적인 치료를 다 끝냈는데도 입냄새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진료받으신 분들의 통계 중에서 동반되는 입냄새와 함께 동반되는 증상들을 조사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잇몸의 출혈이나 구강의 건조함 같은 이런 구강 내적인 원인도 있지만 소화불량, 속쓰림, 신물의 역류 같은 소화기 증상도 있고요. 비염이나 축농증, 후비루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당뇨나 또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강 내의 원인도 있고 구강 외적인 원인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취의 원인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취의 원인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구강 내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치과적인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강 내에서 구강의 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죠. 설태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 안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세균 증식이 일어나면서 입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구강 내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꼭 구강만의 문제는 아니고 밑에 이제 설명드릴 구강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구강 내 환경이 같이 나빠질 수 있는데 소화기가 안 좋거나 호흡기가 안 좋을 때도 구강이 건조해지거나 이제 백태가 늘어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강 외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이 입냄새 질환을 조사하다 보면은 치과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은 것이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거나 위염이 있거나 위식도 역류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요. 호흡기 증상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비염, 축농증으로 인한 후비루가 심한 경우나 아니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있을 때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입냄새만이 문제가 아니라 객담을 배출한다든지 발열이 있다든지 심한 비염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편도결석, 목에서 나오는 조그만 알갱이인데요. 편도결석이 내 입냄새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편도선이 많이 크다든지 편도선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편도석이 많은 경우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아주 심한 입냄새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질환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전신적으로 피로하다든지 쇠약하다든지 또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탈수 증상이 있다든지 할 때도 입냄새가 많이 날 수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허증이라고 보는 증상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밖에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입냄새가 나면 간이 나쁘다, 신장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간이나 신장에 큰 질환, 간경화나 신부전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입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위중한 전신적인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입냄새 치료 대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긴장을 자주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냄새가 나는 환경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강